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주말이니까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드려야죠. 잘하면 삼성전자가 현대차에 자율주행용 칩을 공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와 현대차 R&D 고위 실무진이 만나서 차량용 반도체 협력 방법과 시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쯤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설계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실력이 그렇게 형편없지 않거든요. 게다가 제조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공급사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더구나 같은 국내 기업이라 언어 장벽 없죠. 지리적인 장벽도 딱히 없고, 물류에도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굳이 삼성전자를 놔두고 해외 기업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7나노 이하 고성능 칩 설계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보통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까지 고성능을 요구하지도 않고 거의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십 나노 수준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치고는 굉장히 초미세 공정에 해당이 되는 7나노가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율주행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레벨 5가 되어야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 레벨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멀었죠, 사실. 기껏해야 차선을 유지해주거나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급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 정도 수준이 탑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나마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가면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반도체 부족이 너무 심각하니까 옵션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굳이 이 기능을 넣겠다면 출고 대기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차를 빨리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해서 전동 킥모션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을 빼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국내차 수입차 할 것 없이 조금 인기 있다 싶은 차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기다려야 될 정도로 반도체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접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문화발식으로 깔짝깔짝 되는 것보다는 대규모 거래처 하나 제대로 뚫어놓는 게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지금은 삼성전자와 TSMC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TSMC에게 전량 몰아줄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량을 몰아주면 애플처럼 VIP 대접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5나노 양산 능력까지 갖췄을 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현대차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만한 능력이 됩니다. 파운드리 점유율도 글로벌 2위입니다. 제조 능력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사실 삼성전자만한 공급 업체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좋아하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보다 판매 대수가 많은 완성차 업체는 도요타랑 폭스바겐 정도밖에 없거든요. 거의 글로벌 3, 4위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분명 세계적인 기업이고 삼성전자에게도 꽤나 중요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왠지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협력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뿌듯하긴 합니다. 이왕이면 국내 기업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잖아요. 국내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또 내수도 활성화되니까 여러모로 나쁠 건 없습니다. 양사가 이렇게까지 반도체 동맹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아마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품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정말 중요한데 이 반도체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발 차량용 반도체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압력을 넣었을까요?
그 정도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실시한 반도체 생태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누적 주문량이 올해 생산량을 이미 초과해서 2023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2년 1월인데 내년까지 밀려 있다는 얘기는 2년치가 밀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분간 신차 사기엔 글른 것 같습니다. 요즘 신차가 워낙에 안 나오니까 중고차 시세도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기 차종은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라면 아무리 급해도 신차보다 비싸긴 안 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반도체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초조한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서 덩치가 아주 큰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대차도 엄연히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비하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 알짜배기 고객입니다. 서로 좋은 거죠. 반드시 현대차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칩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을 동시에 갖춘 만큼 아마도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전력 반도체, MCU를 비롯한 4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7나노 이하 고성능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반도체 얘기고요. 7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에서 제조되는 자율주행용 반도체는 일반적인 차량용 반도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뛰어난 연산 능력과 저전력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만큼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부가가치도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현대차와 빅딜이 성사되면 점유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